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케미칼입니다. 일단 오늘 상승은 했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전일의 어떤 하락을 그대로 다 반등하면서 오늘 지수가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233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수준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틀 전, 그러니까 7월 5일 수준과 동등한 레벨입니다. SK케미칼은 7월 5일에 98,200원이었고요. 오늘은 다시 10만 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만 7%까지의 상승을 한 1, 2%로 막았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힘이 셌을 수 있겠으나 3%대, 3.93%대 상승으로 마감한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 10일선, 20일선 위에 모두 다 안착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도 돌파를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SK케미칼이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100% SK바이오사이언스 덕분입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주가가 오르는 건 어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빠졌고 거기에 어떤 그 명분을 주는 주가 상승 명분을 주는 코로나의 재유행 때문에 주가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거의 50% 가까이 올랐는데요. 한 40% 정도 올랐는데요. 어쨌든 뭐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분석할 때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거짓 상승이다. 왜냐하면 현재 스카이코비어는 미접종 대상으로만 승인이 난 상태이고 부스터샷은 아직 검토 중, 그리고 해외에서는 아직 접종이 불가하기 때문에 뭐 기분 탓으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현재 정부에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과거에 어떤 확진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최초 감염인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는 BA5라고 하나요? 네, 현재 백신에 무효하다라는 내용들이 지배적이고 모더나나 노바백스, 파이자 등도 10월쯤은 되어야 현재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에 적합한 백신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사실은 그게 바로 어떤 기업의 수익에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의 편승에서 결국에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어떤 제대로 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어떤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SK케미칼 지금 오르는 이유는 SK바이오사이언스 덕분이고요. 누구 덕분이든 아니면은 그게 진짜든 가짜든 관계없이 어쨌든 주가만 오르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랜만에 연기금이 5,0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7,600주, 7,7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당연히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도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공매도 보게 되시면은 9%로 이렇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매도 평균가가 종가보다 더 높기 때문에 공매도가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매매 비중은 적지만 누적 공매도량은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공매도 입장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르는 덕분에 모회사인 SK케미칼이 오르는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르는 게 어떤 실적 베이스로 오르는 게 아니고 어떤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언젠가 무너질 거 아니냐. 그러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쨌든 고점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면 그 모회사가 오르는 거는 충분히 공매도로 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공매도를 좀 치는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별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기넥신 이거 누적 매출액은 어제 말씀드렸고
블록딜 쪽에 뭐 내용이 있나 했는데요. 뭐 SK I 테크놀로지 블록딜 아마 뭐 코멘트에다가 뭐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관계를 좀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SK 케미칼 쪽에 뉴스가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SK 이노베이션과 I 테크놀로지 그리고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관계를 제가 뭐 물론 이노베이션과 I 테크놀로지의 그 어떤 지분과 어떤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부정확할 수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업무 관련성이 아예 없는 새로운 기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블록딜을 해서 SK 케미칼이 얻는 게 없습니다. 뭐 이노베이션은 정유도 하고 2차 전지도 하고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고 그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지만 현재 SK 케미칼은 구주 매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미 다 증설도 하고 투자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거액의 자본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블록딜을 할 필요가 없다. 블록딜을 할 거였으면 미리 했었어야 되고 심지어 SK 케미칼은 돈이 남아 돌아서 물적 분할을 해서 SK 멀티 유틸리티에다가 현금을 다 꼬라 박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블록딜을 할 이유가 없다. 이 부분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도 SK 케미칼 주주분들도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딜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호재를 누군가에게는 악재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한정적으로 봐서는 블록딜은 두 기업 모두 악재입니다. 왜냐? 케미칼이 시장에 관심 받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블록딜을 통해서 그냥 현금만 많이 갖고 있으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SK 그 케미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아까 잠깐 초반에 말했던 BA.5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다. 사실 백신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어는 여기 보시면은 백신 미접종자를 위한 기초 접종으로 허가돼 추가 접종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BA.5에 걸리는 사람들이 미접종자인지 아니면은 기접종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변이용이 아니라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타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방률 또한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물론 그로 인해서 뭐 다시 신고가를 갱신한다라고 하면은 뭐 땡큐 하고 본인의 어떤 구간에서 본인의 어떤 수익 구간에서 탈출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좀 끝나지 않을까. 특히 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처럼 어느 정도 펌핑이 왔다가 결국에 어떤 정고를 못 넘기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콤보 백신 그리고 뭐 그다음에 WHO나 EU 쪽의 승인 그리고 부스터샷 승인 그다음에 벌어들인 돈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청사진 등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물론 뭐 이 종목이 뭐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 뭐 주봉 월봉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은 2015년도니까 이때는 논외로 하고요. 최근에 2020년 7월 달에 33,900원까지 갔다가 뭐 이때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갔겠죠. 근데 지금 2022년 6월 달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2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 원숭이 두창은 일단 아시겠지만 진단키트는 기존의 키트 업체들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진단키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원숭이 두창 감염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감염자가 뭐 코로나19처럼 다이나마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치료제는 해외 기업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기업이 원숭이 두창 관련 치료제를 다시 만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연고를 돌파를 하지 못했죠. 뭐 차백신 연구소도
원숭이 두천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된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 종목도 2021년 최고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실제로 눈에 보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테마였다라고 하면은 신고가를 갱신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기대감으로 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췄다. 자,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현재 지금 코로나 제약산이 과연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에 어떤 영업과 매출이익에 반영이 될 거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쓸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기대감으로 끝낼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EU나 WHO, 그다음에 부스터샷 승인이 날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대감으로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차트에서도 결국에 한 17만 원, 16만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 장대음봉으로 다시 한 13만 원대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상승하는 시기에 EU나 WHO에서 1, 2차 접종 승인이 나거나 아니면 부스터샷 승인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새로 나오는 변이에 거기에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제품이 어느 누구든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 다시 20만 원대, 20만 원 중반대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테마가 딱딱 아다리가 맞아야 됩니다. 딱딱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엇박자 나오면 주가 많이 못 오릅니다. 제가 그때 일본 기준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말씀드릴 때 결국에 이 구간대 13만 원대 중반대가 결국에는 그 저항선이 될 거다. 여기를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하게 되면은 매매 동향을 꼭 봐야 된다. 단순히 거래량을 실고 이 13만 원대 구간을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매매 동향이 좋지 않으면은 다시 고꾸라질 확률이 있고 아니면 갭으로 띄우던가 둘 중 하나는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 13만 원 이 구간대를 거래량을 실으면서 뚫어버렸습니다. 이 구간대에 거래량으로 실으면서 뚫어버렸고 물론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3만 원 중반대를 뚫어버렸고 거래량도 가장 최근에 뭐 거의 한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면은 매매 동향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외국인이 10만 주를 매수했고요. 물론 금융투자가 3만 주 매도했지만 연기금이 이틀 연속으로 16,000주와 9,800주를 매수하면서 매매 동향도 뭐 베스트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금융투자나 외국인의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베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만약에 이 금융투자가 3만 주를 매수하고 개인이 15만 주를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매우 베스트였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진 않았고 그리고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은 계속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보면은 그래도 굿 정도 된다. 베스트는 아니라도 굿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는 오늘 4% 정도 나왔는데요. 누적 공매도량이 거의 20만 주 냅니다. 오늘 하루만 20만 주 공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공매도가 14만 원대 올라가서 미친 듯이 공매도를 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어지고요. 왜냐면은 종가와 평균가가 갭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두 호가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위에서 미친 듯이 때린 것 같고요. 일단 매매 동향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결국에 제가 어제와 같은 관점이긴 합니다. 이 현재 상승의 원인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어떤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의 주가 펌핑이 오는 걸로 지금 현재 상황이 인식이 되고요. 이게 그냥 단순 기대감과 어떤 허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액으로 직결될 거냐는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달렸겠죠. 네. 아직까지 뉴스 나오지 않고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실적 발표보다는 앞으로 IR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 거고 만약에 그 IR 자료에서 뭐 국내 기준으로는 부스터샷 승인 유무 그다음에 해외 기준으로는 언제쯤 1, 2차 접종이 가능할 거고 혹시나 승인 전에 미리 뭐 판매처들은 어떤 경로를 확보를 해놨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벌어들인 돈으로
다각화된 파이프라인 아니면은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어떤 제약회사를 인수할 생각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애널리스트들이나 IR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만큼 진전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계속 오를 거지만 그게 아니고 1분기 때의 IR과 비슷하게 그냥 코로나19에 올인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승인에 노력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기대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크게 못 오르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되어집니다. 일본 기준으로 121선 터치하고 내려왔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는 워낙 주가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봉으로는 여전히 19만 원, 20만 원대까지는 올라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일 하루 남았지만 뭐 일단은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한 13만 원 중반 볼린저 밴드 중심선 그리고 21선 주봉 기준 21선 13만 1,500원 요 정도 선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만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일 한 1-2% 이내의 하락으로만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도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물론 시황은 다 좋아져야 된다는 가정이 있지만 어쨌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제약산이 새로 왔을 때 현재 실제로 백신 관련된 기업들 뭐 옛날에 몇 가지 언급해 보면 뭐 진원생명과학도 코로나19 개발한다라고 했다가 좀 지지부진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포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많진 않죠. 그냥 뭐 어쨌든 적진 않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의 뭐 mRNA네 뭐네 했던 기업들 전부 다 지금 개발 다 중단한 상태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을 갖고 3상을 준비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기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제 있지만 사실은 지금 거의 사용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 주가 좀 지지부진했고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이 주가가 결국에 반등하려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기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액션이 필요로 하다.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현재 주가 상승이 지속될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